예,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 모신 분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어제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예. 단독 기사로 나온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상춘제에서 만찬 회동을 할 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는 없었다. 예. 그건 뭐 다 공개가 된 예,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윤 당선인 측에 예, 구걸하듯이 예, 내 사면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최측근이시잖아요, 사실. 예. 이 그 친이계의 좌장. 고문께서 이명박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우리 소위 말하면 측근들이 측근들이. 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미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말할 만큼 했는데 청와대가 그 뜻을 알고 있을 거니까 예. 공예 지금 뭐 둘이 회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또 그것이 혹시 걸림돌이 되어서 회동이 안 되면 바람직하지 않는 거니까 예. 또 뭐 하려면 뭐 진즉 좀 했어야지 이제 뭐 임기 뭐 한 달 뭐 미처 안 남겨두고 지금 뭐 가로 늦게 뭐 통합 모습 화해 모습 보이는 것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 사면 때문에 두 사람 회동이 무산돼서는 안 되니까 MB 사면은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그 측근들 사이의 이야기였죠. 잠시만요. 측근들 사이의 얘기라고 하면 사실 최측근이 이재호 그렇습니다. 국민님이시잖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그러면 당선인 측에 직접 전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장지원 비서실장이나 권성동 의원에게 뭐 하여튼 전해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예, 어쨌든 우리 측근에게. 뜻은 우리 때문에 뭐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 사면 건의 때문에 두 사람이 회동이 안 되는 그런 어색한 게 나오는 거는 우리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건 안 해도 좋다. 다시 한번 잠깐만요. 방점이 예, 구걸하듯이 받기 싫다. 어차피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때 공약이 당선되면 사면하겠다고 취임한 뒤에 했으니 뭐 한두 달 더 참으면 되지. 예. 구걸하듯이 내가 뭐 마치 화해의 제스처로 문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건 싫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과 당선인의 역사적인 예. 중요한 회동에 이 사면 문제가 걸림돌 되기 쉽다라는 예. 건지 어디에 방점이 거기에 있습니까? 후자의 방점이 있습니다. 방점은 후자에 있고 전자는 그래서- 조금 있고. 예, 뭐 그걸 하듯이 뭐 그런 표현은 아니고. 아, 그건 아니었고요. 그건 뭐 대통령이 결단해서 사면하면 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또 뭐 우리로서는 어쨌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사면해달라 말라 뭐 이런 이야기할 처지도 아니잖아요. 그건 어차피 정치 보복으로 잡아가는 거니까 잡아간 사람들이 풀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뭐 흥정하듯이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예. 일단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미 그렇습니다. 수대국대 뇌물로 나온 바가 예.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당선인 측과 얘기를 합니까? 취임하면 언제쯤 사면? 사실 가끔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예. 하루도 더 있기 싫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그거예요. 저도 오래 살아봤지만은 예. 그 안에 있으면 8.15, 3.1절 이때가 제일 기다려지죠. 크리스마스는 예, 크리스마스 뭐 이때가 예. 아 이번에 사면 있을까 없을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예. 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일종의 격변기잖아요. 정권 교체기니까. 격변기니까 잘못 여기에 휩쓸려서 정치적으로 오히려 또 이것이 또 말썽거려야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윤 당선인이 후보 때 당선되면 사면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공약한 게 있죠. 예 그래봤자 한 달 사이잖아요. 음. 좀 참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윤 당선인 측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친 이명박계 예. 친이계에서 사면을 내심 얘기를 했고 초반엔 얘기가 있었지만 예. 어쨌든 무산됐었잖아요. 예. 공식 의제로는 예, 무산됐는데 임기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예, 이제는 기대는- 없다고 봅니다. 어. 좀 뭐 이번 그 문윤 회동 하기 전까지는 기대를 했는데 문윤 회동에 우리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 안 해도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당선인 쪽에서는 그래도 같은 당 소속의 대통령이 89년의 감옥에 있는데
그래 사면해줘야 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예의에 맞지요. 우리로서는 우리 때문에 그 문윤 회동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갖춰야 할 예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그 이명박 대통령 사면도 한번 그 고려해 보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선인이 예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제 거론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임기 안에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는 사면이 안 되겠구나 생각. 제가 그거는 이제 여권의 고위 관계자 위에서 아주 많이 아는 분들의 이게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예.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친문 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결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국민통합차로 사면을 하려고 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 얘기가 같이 나오게 되면서 모양이 뭐 마치 바토하는 것처럼 나와서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건 뭐 얘기는 변명에 불구하고 그런가요? 왜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할 때 이명박 대통령 같이 사면하는 게 옳지요. 근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저 김경수하고 같이 내놓으려고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정치가들의 예. 호사가들의 이야기에 불구하고 그걸 공식한 나라의 왜냐면 대통령이 뭐 권성동 의원이 예. 강하게 인터뷰에서 그렇게 할 뻔히 그렇게 한다. 예. 뭐 쉽게 뭐 이름 속된 말로 하면 쟤들 저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그렇게 하죠. 부담이 확 됐죠. 그거는 뭐 그 정치인의 이야기는 권위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 같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안 나오니까 뭐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국회의원들이 하는 소리로 받아들여야지. 예. 그것 때문에 청와대가 뭐 결절 뭐 미룬다 바꿨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옹졸한 처사지.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 이준석 대표가 전국 장애인 차별협회연대 전장애내 지하철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비문명적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볼모 얘기했고 사과할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40여일 뒤면 여당 대표인데 지금 어차피 당선인을 낸 당이잖아요. 예. 이제 뭐 어차피 여당이잖아요. 이제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뭐 젊은 기분에 그렇게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예.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치를 풀어가는 입장에서 지금부터는 야당 때는 일종의 시비도 걸고 견제도 하고 또 따져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여당 대표가 되면 작은 것 하나라도 품고 가야 되고 안고 가야 되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장년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갈라치기 하고 이야기한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당 대표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격이 없다는 것보다가 뭐 자격은 고가 하나 갖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자질이 없다고 그래 보시는 건가요? 글쎄 뭐 또 좀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죠. 뭐 영 없다는 것보다가 예. 어쨌든 이준석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언더도그마 이른바 약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 선이냐 성역화돼 있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게 뭐 자기 말은 그 말이 뭐 맞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를 하면 정치라는 게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강자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정치는 보다 더 없는 사람, 예. 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 보다 더 기회가 없는 사람 이런 약자를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거지 예. 있는 사람 강자를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늘 공정한 경쟁, 자신의 능력에 맞게 경쟁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사실 정치인들은 약자를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를 달리는데 지체장애인하고 100m 선수하고 같은 라인을 놓고 출발해라. 그럼 이걸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긴 사람 상 주는 게 맞느냐라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100m 경주를 하는데 지체장애인은 그만큼 어려우니까 좀 라인 앞에 서준다지 이게 공정이잖아요. 예. 공정이라는 게 뭐 무조건 똑같이 한다는 게 공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되는데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게 공정 아니냐? 그러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 내는 게 그게 공정입니까? 약자라고 하는 건 특히 전장년 같은 경우는 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걸 이해하고 말을
들어서 풀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갈라치기 하면 되겠습니까? 박경석 대표가 그제 예. 저희가 모셨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제군요. 어제 모셨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타려면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걸 양보해 왔다. 우리의 교통 이동권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해줬다. 근데 우리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는 건 되느냐.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희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나름 그 설득력이 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휠체어 타고 버스 타려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걸리죠. 또 이게 버스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문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설이.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비장애인들이 좀 참아야죠. 이해하고 기다리고 그래야죠. 그래야 공동체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 3월 17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재호 고문께서는 이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으니 뭐 좀 쉽게 표현한다면 새술은 새부대 같은 의미였는데 이준석 대표는 물러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그게 생각이신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준석 대표니까 물러가라 이런 뜻보다가 어차피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 정권 교체라는 아주 대과제를 큰 과제를 완성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선거 운동할 때하고 정권 교체 이후하고 많이 달라지잖아요, 상황이. 그럼 달라진 그 상황에 맞게끔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당의 지도부가 이끌어 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공로를 세웠으니까 공로를 안 세웠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공로를 세웠으니까 정권 교체 공로를 세운 대표였으니까 이제는 물러가도 된다. 이제 그 이야기죠. 신상필벌 논리에 비추면 이준석 대표가 그 다음에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승리했으니 물러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승리의 원흉이니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이재호 고문을 뵙고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 뒤에 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는데요. 네. 그 속 좁은 생각이고 네. 승리해도 물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해보면요. 내가 원내대표를 2번 했지 않습니까? 예? 야당하고 협상에 성공하면 자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다음 협상부터는 새로운 대표가 들어오라 하고 임기 전에도 물러가고 그럽니다. 정치권에서는 임기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미덕이죠. 뭐 물론 이준석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서운하게 받아들이면 아직 정치를 더 해야죠. 제가 볼 때 더 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고 안철수 대표는 뭐 당권 도전에 대해서 바로 뭐 의혹을 내비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뭐 당 활동을 한다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개는 합당 뒤에 많지 않아서 쉬울까요? 3명인데요. 3명 국민의당. 그렇죠. 의원으로는 3명이죠.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으로서는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총리를 안 하는. 그렇죠. 총리를 고사하고 왜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하고 두 사람이 단일로 할 때 예. 내용이 뭐 안철수 후보가 뭐든지 하려면 다 주겠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정부 구성이죠. 그러니까 공동정부 국민통합정부 예. 구성한다 이랬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내가 총리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새 정권의 순항을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재 풀을 충분히 더 가동하기 위해서 나는 내각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아주 멀리 보고 수를 두는 아주 훌륭한 결정입니다. 훌륭한 결정이고. 그 멀리에는 물론 대권 가도가 있겠지만. 글쎄요, 예. 훌륭한 결정이고. 그리고 뭐 총리 해봤자 뭐 예. 임기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1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당에 돌아가서 당장 뭐 당권 경쟁하는 이것도 옳지 않죠. 예. 또 당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하면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뭐 위원장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외연을 높이고 실력을 쌓고 시기를 보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가 주어지는 자리 말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 총리나 또는 합당 과정에서 공동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니까요. 만약 내년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의 기존 어떻게 보면 조직이 다 있는데 예. 갑자기 세석 가지고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안철수 대표가 당내 영향력을 확보해서 내년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전당대회를 지금처럼 그런 조건에서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뭐 아주 힘든 뭐 100%안 되는 거죠. 100%까지 안 됩니까? 100%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 대표도 안 되고 뭘 합니까?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정치라는 게 예. 그런 계산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정치적 환경이나 분위기가 있으니까 뭐 당도 통합했고 예. 인수위원장도 성공적으로 했고 내각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에도 다음에는 지도부를 한번 다른 인물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죠. 다음 전당대회 때요?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자. 어차피 합당했으니까 다른 지도력도 한번 국민의힘에서 한번 키워보자. 뭐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간다면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가능성은 적지만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베팅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군요. 정치라는 게 뭐 꼭 계산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느긋하게 생각하고 초조하게 생각 안 하고 예. 지금처럼 뭐 뚜벅뚜벅 걸어가면 기회가 올 수도 있죠. 예. 안철수 대표는 뭐 따로 뭐 보신다거나 뭐 가끔 보세요? 아, 진짜 가끔 보세요? 가끔 뭐 전화도 가끔 하고 그럽니다. 아, 안철수 뭐 대표가 정치인들 다 저하고야 뭐 여야 간에 다 예. 가끔 전화하고 만나고 그러죠. 아, 조언을 구하시나요, 이재 고모님께? 뭐 조언을 구한다기보다 가끔 뭐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딱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경기도지사 출마할까요, 어떨까요?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안 하는 게 옳다. 예. 그럼 정계 은퇴라고 했는데요. 정계 은퇴는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은 대선 후보 경선에 떨어졌잖아요. 예. 그럼 누가 봐도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시장 나간다 하면 그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경기도지사를 나간다 이렇게 되면 뜬금없이. 좀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뜬금없이 생각하는 건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 고문의 뭐 조언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